다이어트 때문에도 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어떻게 네네. 먹는 게 좋을까요? 네. 다이어트를 할 때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얘기들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 많이 먹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예, 다이어트 할 때 여러 가지 내가 이제 원치 않는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들 중에 상당수가 물만 똑똑하게 잘 마셔도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어지럼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다이어트 초반에 의욕적으로 먹는 양을 이렇게 확 줄였을 때 이제 저한테 환자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원장님 저 빈혈 생긴 것 같다. 철분제를 좀 먹어야 될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 어지러운 거는 이제 빈혈보다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 때문에 어지러운 경우가 많아요. 빈혈은 이제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는 이제 그 기능이 저하가 돼가지고 세포 내에서 산소가 결핍이 되는 게 빈혈이고요. 그 빈혈이 생겼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분을 보충하거나 비타민 B12를 보충하거나 엽산을 보충하거나 아니면 한약 중에서는 사물탕이라는 처방으로 이제 철분을 충분하게 보충해줄 수 있는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빈혈이 나타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압이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워있다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자세를 변동할 때 이게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어지러워지는 거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 빈혈 같은 경우에는 어지러우면서 숨이 찬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이 찬 경우가 많고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를 변동할 때 어지러운 경우가 많은데 전자냐 후자냐 여쭤보면 대부분 일어날 때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기립성 저혈압은 물만 잘 마셔도 소실되는 이유가 혈액의 70%는 다들 아시다시피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내가 충분히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으로 섭취를 하는 수분도 있는데 다이어트 하면서 초창기 때 먹는 음식 양을 확 줄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흡수하는 이제 그 수분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혈액의 전체적인 볼륨이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자세를 갑자기 변동했을 때 뇌에까지 충분히 혈액을 공급해주지 못해서 이제 어지러워지고 아득해지고 하는 기립성 저혈압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철분제를 먹는 게 아니고 물만 충분히 잘 마셔줘서 혈액의 볼륨만 늘려줘도 저혈압이 소실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통 음수만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를 드려도 그러면 대부분 어지럼증이 이제 감소가 거의 대부분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이어트를 할 때 머리가 많이 빠지거나 아니면 피부가 급속도로 노화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럴 때는 이제 그 모발은 혈지여라고 한의학에서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혈액이 남아 도는 것이 머리카락으로 간다는 뜻인데 내 몸 안에 혈액이 오장육부를 이렇게 적셔주고 남은 혈액은 오장육부를 덮고 있는 피부를 적셔주고 거기 또 이제 더 이상 남아야 머리카락으로 혈액이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혈액이 전체적인 총량이 부족하면 피부나 머리카락을 충분히 적실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의 볼륨을 늘려주기 위해서라도 물을 충분히 잘 마셔주면 피부 노화나 탈모를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 저는 또 다이어트 할 때 아무래도 좀 식습관 관리도 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이 좀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네, 이 네. 부분에 혹시 물을 또 많이 마시면 도움이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네. 다이어트 하실 때 여자분들 제일 호소를 많이 하시는 게 변비 증상 있고 저도 다이어트 할 풀만 때 먹으니까 변비가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음식의 이제 양을 많이 줄이게 되는데 변은 음식을 소화 흡수를 하고 남은 찌꺼기가 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먹은 음식의 양을 반으로 줄였을 때 변의 양이 반이 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내가 그 변을 볼 때 너무 보갑을 이렇게 막 힘을 줘서 동글동글하고 땅땅한 변을 억지로 배출시키다 보면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이 생길 수도 있고 치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변을 단단하게 보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물을 왜 잘 마셔줘야 되냐? 이제 변을 모으는 이제 직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직장에서 변이 이렇게 꽉 다 차야 변을 보고 싶다는 변의를 느끼게 되는데 평소에 내가 밥을 잘 먹었을 때는 하루 정도만 밥을 잘 먹어도 직장이 변이 꽉 차서 변의를 느끼지만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음식의 양이 이렇게 조금 쌓여야 직장에 변이 꽉 차서 변의를 느끼게 돼요. 그러면 먼저 들어갔던 변은
이제 먼저 만들어진 변은 직장에서 계속 수분이 재흡수되고 하면서 딱딱하게 바뀌어요. 이게 마치 와인의 코르크 마개가 와인병 뚜껑을 딱 막고 있는 것처럼 변이 그 직장 끝에서 항문에 이렇게 딱 틀어박고 있으면 이게 변을 보려고 해도 잘 나오지가 않고 억지로 힘을 줘서 그걸 밀어내다 보면 이 항문이 튀어나오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들어간 변이 계속 수분이 재흡수돼서 굳어져서 딱딱하게 바뀌지 않게 물을 틈틈이 마셔줘서 장을 촉촉하게, 윤장을 촉촉하게 만들어줘야 먼저 들어간 변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잘 드셔주셔야 되시고요. 이 외에도 뇌는 갈증을 허기로 착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내가 되게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충분히 물을 마셔주면 이제 갈증이 사라지면서 가짜 배고픔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내가 굉장히 오후에 피곤하고 기운이 떨어질 때 그 피곤함이 많이 심할 때는 탈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할 때 물 한 잔 드시면서 탈수를 이렇게 해소시켜주면 피로감도 개선되니까 이제 물을 네. 틈틈이 다이어트 할 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물을 틈틈이 먹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물을 마실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찬물을 먹는 게 좋다. 또 낮에는 따뜻하고 미지근한 물을 틈틈이 마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그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몸에 좋다라는 이야기는 그쵸. 확실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떤 게 도대체 옳은지 어떻게 아닌지. 복용을 그쵸. 섭취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쵸. 네,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면서 물을 굉장히 좀 자주 마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안 좋다는 얘기도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저희 엄마한테도 매번 혼나는데 원장님들 그렇다면 도대체 올바른 이 수분 섭취 방법들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제가 말씀을 좀 네. 드려도 네네네. 될까요? 네. 일단 식사 중에 물을 마셔도 되냐, 식후에 물을 마셔도 되냐, 물을 마시면 어떤 물을 마셔야 되냐, 이제 그 걱정이신 분들도 많고 그쵸.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제가 위장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 특히 물 마시는 걸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이제 식사할 때 물을 중간중간에 틈틈이 많이 마시게 되면 위액이 희석이 돼요. 그래서 위액은 단백질을 소화를 해주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마셔서 위액이 희석이 되면 고기같이 단백질 음식이 소화되는 게 조금 이제 소화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기름기 있는 고기를 이제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삼겹살이나 차돌박이 같은 거 이렇게 막 쌈 싸서 먹고 장 네. 찍어서 먹고 하면 갈증 나니까 시원하고 차가운 물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시원하고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면 삼겹살 후라이팬에 굽고 나면 이렇게 기름 있을 때 찬물을 부으면 기름이 허옇게 엉기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 안에서 그 동물성 지방이 허옇게 엉겨붙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화가 안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지만 꼭 드시고 싶다면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 식사 중간중간에는 최대한 물을 안 드시는 게 좋은데 내가 물 없이 밥을 못 먹는다 하면 따뜻한 차를 우려가지고 그걸 조금씩 한 모금씩 천천히 드시면서 드시는 게 좋지 밥을 먹을 때 물을 벌컥벌컥 마시거나 아니면 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드시는 거는 고기, 육류, 동물성 지방 소화에 매우 나쁜 습관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전쯤에 동그랗게 빠진 그 탈모 부위 발견하셨다고요? 네네.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많아세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아.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유, 좀 많이 크네요. 뭐 하나밖에 네. 없어요. 예, 그리고 앞머리 쪽으로는 거의 뭐, 머리 밑이 보일 정도로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 네, 앞머리 쪽으로는 탈모가 있고 그다음에 또 네. 500원짜리 크기만하게 또 원형 탈모가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예, 오른쪽 옆으로요. 가르마타는 쪽으로요. 그 침 치료랑 연고 처방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한의원에서 네. 치료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피부과 가니까는. 피부과 가서 주사 맞으시고 연고 처방 받으셨구나. 예. 어떤 연고인지는 설명 들으셨어요? 아니, 뭐, 물약처럼 생겼는데 그냥 바르라 그러더라고요. 네, 물약처럼 앞쪽으로. 생긴 거. 예. 어머니 그 요 근래 6개월 안에 되게 예.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예. 신경 쓰는 일 있으시고. 뭐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신경은 좀 많이 쓰는 쪽인데 네, 잠은 잘 주무세요? 잠도 한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예. 입맛은 좀 있으세요? 입맛도 입맛도 저는 없고. 거의 떨어지고 네, 입맛도 없고 소화도 좀 잘 안 네. 되시고.
네네. 네, 어머니 제가 그 원형 탈모가 왜 생기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 예. 원형 탈모는 일반적으로 머리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섬 빠지는 탈모랑 달리 원형 탈모는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이 어떤 질환이냐면 자가 면역 질환은 내 몸 안에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물질만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세포 조직을 공격해야 될 대상으로 인식을 해서 잘못 공격을 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면역력이 이제 피부를 공격하면 알러지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이 될 수가 있고 코 점막을 공격하면 이제 그 알러지성 비염이 될 수가 있고 기관지 점막을 공격하면 기관지 천식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손가락이나 이런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될 수가 있는데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내 몸 면역력이 건강한 모근 세포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공격을 해서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드는 게 원형 탈모예요. 네, 그 전에 네네. 이 탈모 나기 전에 제가 이게 머리가 좀 이렇게 머리가 많이 빠져서 뭘 네. 했냐면은 TV에 보니까는 뭐 소금 가지고 소금에 샴푸 해가지고는 이제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요. 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소금에 샴푸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예. 네네. 그 일반적인 탈모에도 치료 방법을 소금에 샴푸하는 걸 잘 안 하기는 한데, 원형 탈모는 내 몸의 면역력이 내 머리카락을 공격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 내 몸 면역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부적인 치료를 해야지 머리에 뭐 바르고 하는 걸로는 좀 치료되기가 좀 힘들고요. 이제 왜 생기냐면 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경 쓰는 게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원형 탈모 생기시는 분들이 한 3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과로하고 피로가 많이 쌓이고 입맛이 떨어지고 소화가 안 좋고 해서 몸이 약해지고 오장육부에 불균형이 생겨서 생기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원형 탈모가 생길 수 있는 내부적인 요인을 전부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조금 연고만 바르는 걸로는 네, 치료하시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지금 주사 맞고 연고 물약 받아오신 거는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의 주사와 물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양방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이제 원형 탈모를 치료를 하는데 스테로이드를 이렇게 그 원형 탈모 있는 부분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면역을 좀 억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가 면역, 원형 탈모는 내 면역력이 그 모낭을 공격해서 생기는 게 원형 탈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면역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격을 안 받아서 머리카락이 날 수는 있는데 이게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만 맞았을 때 머리가 나지 않으면 그 치료는 과감히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횟수가 2번, 3번 거듭되게 되면 피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얇아지고 이렇게 두피가 이렇게 폭 꺼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머리카락이 영영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한두 번 일주일 되면 오라 그러던데요? 네, 일단 한두 번 정도는 치료를 해보시되 한 2번 정도 맞고 난 다음에도 머리가 안 올라온다면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하시면 부작용이 훨씬 적게 잘 올라오실 거예요. 네, 한의원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원형 탈모를 치료를 하냐면 일단 한의원에서도 주사를 맞고 침을 맞아요. 근데 한의원에서는 주사를 맞을 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2가지 주사 이제 약침을 사용을 하는데 봉독이라는 벌에서 추출한 이제 그 독 성분을 정제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V 약침이란 약침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봉독 성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독 성분이 면역의 밸런스를 조절해주면서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원형 탈모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치료 방법인데 안타깝게도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알러지성 체질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치료를 받으시려면 반드시 스킨 테스트를 해보고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걸 맞으면 이제 원형 탈모 치료할 때 효과가 좋고 만약에 이 알러지성 반응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내 몸에 열이 되게 많은 체질이다 하면 우황, 웅담, 황련, 황금 이런 약재들
성분들이 들어간 V 약침이라는 이제 약침이 있어서 그걸 이제 그 탈모 부위에 이렇게 약침을 맞으시면서 그러면서 어깨나 뒷목 근육을 같이 풀어주면 침으로 같이 풀어주면 좋아요. 어깨 뒷목으로는 추골동맥이라는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머리카락으로 영양분 있는 혈액을 공급해주는 동맥이거든요. 근데 어깨 뒷목이 이렇게 꽉 많이 뭉치게 되면 머리카락으로 영양분 공급해주는 혈관이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어깨 뒷목을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조금 풀어주면 이제 동맥 혈류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탈모 이렇게 생긴 그 부분에는 이제 그 봉독 주사나 아니면은 이제 V 약침 이렇게 맞으시면서 침이랑 주사 치료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머니 지금 잠도 잘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스트레스도 되게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 몸 면역력이 공격하지 않아도 될 머리카락을 공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같이 교정을 해줄 수 있는 한약 복용도 같이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 그약 처방을 보니까 전부 그 바르는 것도 그렇고 알레르기성에 딱 좀 알레르기성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예. 스테로이드 성분일 거예요. 그래서 네. 면역 반응을 이렇게 억제를 시키는 성분인데 그거를 한두 번 정도 해서 머리카락이 나면 정말 다행이고요. 한 두 번 정도를 맞아도 머리카락이 안 난다. 계속 주사를 맞으면 두피가 이렇게 파여요. 머리카락 지금 없는 부분이 이렇게 파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를 주사를 맞아도 안 나면 그걸 계속 맞으시면 안 되고 한의원 가서 봉독이나 V 약침 맞고 그다음에 어깨 뒷목에 침 맞고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잘 자고 잘 먹고 소화도 잘 시키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래야 또 이제 원형 탈모 재발이 안 되니까 한의원 가서 또 진맥도 한번 짚어보시고 침 맞고 약침 맞고 그렇게 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어머니. 네, 어머니 고민이 좀 해결되셨어요? 네, 제가 알레르기, 비염, 뭐 피부 알레르기 다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도 이렇게 올 수 있는 건지. 원장님, 알레르기성 질환이 좀, 이게 연관성이 좀 있나요? 네, 지금 알레르기성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 중에 일종이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 면역력이 내 코점막을 공격하면 알러지성 피부염이 되고 피부를 공격하면 알러지성 피부염이 되고 근데 그 면역력이 보니까 뭐 피부도 공격하고 코도 공격하고 머리카락도 공격하고 시청자분의 정상적인 세포를 지금 다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분은 근본적으로 내 몸 면역력이 내 건강한 몸을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잠도 잘 자고 하는 몸 항상성이 이제 바로 잘 잡혀주는 그런 내부적인 치료가 반드시 꼭 필요할 걸로 보이네요. 실제적으로 이런 소아 원형 탈모 때문에 한의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어떤가요? 아, 네, 요즘 좀 많아졌어요. 근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저희 한의원에서도 이제 치료 받고 있는 그 초등학생 환자분이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계신데 이제 한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제 단발성으로 원형 탈모가 생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많이 빠져서 온 이제 그 사춘기 요즘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사춘기가 오죠. 그쵸. 사춘기 여학생이 내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원 전에 그 피부과 양방 피부과에서 1년 정도 다니면서 두피에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두피 주사 치료를 초등학교 4학년 때 1년을 받았는데도 머리가 나지 않아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이 있으세요. 지금 이제 사진을 보면 거의 이제 머리 전체적으로 다 전두 탈모가 거의 대부분 진행이 된 지금 이게 상태에서 여학생의 사진인 거죠? 네네, 여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저렇게 진행이 된 상태에서 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 생활도 좀 힘들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많이 이렇게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한약을 몸 내부적으로 특히 소화기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잠을 깊이 못 자고 조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 이제 푹 잘 잘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게 소화기 교정하는 한약과 이제 거기 한약 2개월 정도 복용을 하면서 주사 치료를 1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청자분 상담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봉독을 알러지 테스트를 해보고 알러지 테스트가 없어서 봉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이제 지금은 더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한 2주에 한 번 정도 내원해서 유지 관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